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9일, 네, 화요일장이 끝났고요. 삼성에스디아이는 1.27%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뭐 큰 변동 없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터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들로 좀 터졌고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약간 횡보를 하는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단 지수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만 삼성 SDI가 최근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벤츠와 2조짜리 계약, 이 배터리 계약을 따내면서 이제 뭐 삼성 SDI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 왜냐면 최근에 이재용 회장과 또 벤츠 회장이 또 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는 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벤츠와도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막 내용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 나오면 또 대박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대하겠지만 자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서 주가가 얼마나 올랐을까요? 자 어제 그 소식이 나온 이후에 물론 반등은 나왔지만요. 오늘 마찬가지로 삼성의 SDI와 똑같이 마이너스 1.77% 하락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에 삼성의 SDI에 대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라도요. 이렇게 된 지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더 확실하게 주어야 그때부터 삼성 SDI에 대한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FOMC 금리 발표가 있죠. 이 금리 발표 이후에 앞으로의 방향성이 또 어떻게 될지. 미 시장이 현재 빠지면 또 우리나라 시장도 좀 빠지고 미 시장이 올라가면 또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는 현재 그런 상관관계가 상당히 또 거의 일치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에코프로가 더 크게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후발주자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삼성의 SDI도 마찬가지고 저는 무조건 상승에 대한 파동으로 올라간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라는 게 있을 거거든. 이제 금리 인하를 하잖아. 그러면 금리 인하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는 이런 재료에 대한 소멸로 인식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시장이 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이 나오고 무조건 하락하는 게 아니겠지만요. 저는 그러한 큰 이슈들이 끝난 뒤에야 앞으로 지금까지 반도체로 쏠렸던 수급들이 재분배가 될 수 있다라는 제 의견은 아직 변한 게 없고 앞으로 그런 변동성들은 우리에게 무조건 기회로 다가올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드릴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벤츠 분량 또 따낸 LG엔솔, 시장의 눈은 삼성의 SDI에 그래서 이재용과 벤츠 회장도 만찬을 가졌고 삼성 SDI 사장도 배석하면서 우리가 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또 이러한 기대감에 대한 다른 재료가 터져 나올 때 당일날 어느 정도 수급들은 나오겠지만 결국에 큰 추세를 만드는 건 이 시장 전반적인 특히나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인 시장이 살아나느냐 조금 더 언제쯤 더 관심을 받느냐 바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를 보면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오늘 오히려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 중에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먼저 올라가 주고 있죠. 저는 이거를 야 옆에 다른 친구도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막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얘네가 잘 가주니까 그다음 주자로 이제 삼성의 SDI 또는 뭐 포스코 퓨처엠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아쉽긴 하지만요. 2차 전지로 대장으로 먼저 올라가는 건 현재 에코프로가 먼저 움직여 주고 있고요. 삼성 SDI가 대장 자리를 뺏기는 건 좀 억울하긴 하지만 현재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지금은 절대 매도할 타이밍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 뭐 삼성의 SDI를 내가 투자한다고 해서 뉴스 기사 이거 맥날 백날 봐봤자 의미 없어요. 오히려 차트적으로 봐야 돼요. 차트적으로. 그리고 분명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난 뒤에 정말 큰 하락이 나왔던 시절 예전에 2차 전지가 한 번 더 주목을 받던 시절에 저는 분명한 거품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근데 언론 유튜브들은 2차 전지가 미래의 먹거리다 하면서 사람들 매도 못하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하락을 만들어냈던 또 공매도와 싸워야 된다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없죠. 네.
이때 매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매도하지 말라고 할 소리는 지금 이때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바로 차트를 좀 보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더 좋은 일들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도 이거 차트가 좀 지겹긴 한데 제가 보고 있는 고점은 여기다. 아직 전혀 변한 게 없다. 장기 파동에 따른 고점은 우리가 이 윗구간에서 보는 게 맞고, 그리고 그 단기적인 파동에 따른 타점은 지금 나오는 상승에 대한 파동, 또 어느 정도 조정 뒤에 나오는 고점, 여기에 대한 고점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진짜 고점 시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같이 끌고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새롭게 나오는 상승에 대한 파동으로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완성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매도를 준비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점들에서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또 이러한 타점에 대한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누구는 50% 수익을 볼 때 100%, 200%더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제대로 된 타점을 잡고 우리가 제대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정확한 타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을 키거나 또 영상에 대한 타점 영상을 또 대응을 계속 도움을 드릴 건데, 이 장중이다 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거를 매번 찾아서 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문자로 먼저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확한 매수와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부분들은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삼성이 SDI의 삼성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삼성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이런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진짜 문자 받을 수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는데 가끔씩 저에게 막 기프트콘 선물 이런 거 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를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대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아직까지도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 시장부터 해서 코인 시장까지 시장을 공부를 하고 시장의 흐름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로 저도 이 주린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누가 매수하라고 하면 따라서 매수하고, 누가 나쁘다고 하면 따라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제가 정말 큰 손실을 봤었거든. 그리고 뭐 재무제표 보고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법들 이런 거 가지고 매매하다가 정말 많은 손실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가기 시작했던 거,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함께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런 중요한 타점들을 잡으면서 혼자 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혼자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나가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매수와 우리가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일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지금부터 더 중요한 내용들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들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